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측의 비행 허가 변경으로 우한에서 우리 국민을 태우고 나오려던 정부 전세기 운항 일정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외교부는 오전 출발 예정이었지만 오늘 밤으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진천에 격리 수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막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진천에 방문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은 가운데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밤 긴급위원회를 다시 열고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정치권에선 중국인 입국 금지 검토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임동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제안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들을 태우기 위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2대의 운항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행 허가 변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그럼 전세기는 언제 우한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네, 계획대로라면 중국 우한에 고립된 한국인 700여 명을 송환할 정부의 첫 전세기는 오늘 오전 10시 중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한 주재 총영사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교민들에게 전세기 탑승을 위한 공항 집결을 보류한다고 긴급 공지하면서 사실상 송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애초 총영사관은 교민들에게 오전 10시 45분까지 공항에 집결하라고 공지했는데 이를 연기시킨 겁니다. 현재는 오전 중으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총영사관 측은 중국 정부의 비행 허가가 변경됐다면서도 자세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전 10시와 정오에 우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정부 전세기 일정은 일단 연기되고 전세기는 오늘 밤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정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전세기 4편을 투입해 우한에 있는 교민을 이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번엔 우한 교민의 격리 수용 장소로 결정된 아산과 진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제부터 격리 장소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아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현재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부터 경찰이 강제 진압 작전을 시작해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트랙터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20분 전부터 경찰 측은 3차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주민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며 강제 진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들과 다투는 고성이 조금씩 들리지만 아직까지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이 강하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이곳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아산 주민들은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사실상 동네 한가운데 격리시설이 들어오는 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오세현 아산시장도 SNS를 통해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귀국하는 우한교민 700여 명 중 400여 명을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머지 인원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진천 주민들도 어제 오후부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을 트랙터 등으로 막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초 천안으로 결정됐다가 천안 주민들이 반대하자 격리 장소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젯밤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집회 현장을 찾았다가 물병 세례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 포비아, 중국인 공포증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내에서는 병의 발원지인 우한 사람들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흙더미로 막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현수막이 걸린 한 마을 입구에선 출입자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한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还是一个村的哪儿的都有啊！你看到时候一闹村不都毁了，有一个都了不得了。现在可。 중국 내 우한인 공포증이 커지는 가운데 허베이성 스좌장 일부 지역에선 우한에서 온 미등록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2,000위안, 우리 돈으로 33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베이성의 또 다른 곳에도 1,000위안을 포상금으로 걸었습니다. 우한인 배척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진들은 속속 우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한에 추가로 투입된 의료진만 무려 6,000명에 달합니다. 这场是没有消炎战斗，一定会胜利的。我希望武汉加油，我们来支援你们了。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임시격리병동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조만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그제부턴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죠. 우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통해 들어온다면 강화된 검역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 다른 나라에서 온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안내를 받아 건강 상태를 적고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독감이 걸렸었거든요. 독감 언제가 있었나요? 물안경이나 헤어캡으로 꽁꽁 싸맨 승객들이 곳곳에 눈에 띌 만큼 공항 내 긴장감은 팽팽합니다. 비행기 안에 다들 다 마스크 쓰고 안 뱉고 계속 쓰고 있어요. 의심 환자가 나오면 선별 진료소에서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문제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입니다. 봉쇄 전 우한을 떠난 500만여 명 중 상당수가 해외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강화된 검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역과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당장 인력 등의 문제로 검역 확대가 어렵다면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확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짚어보고 가죠.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 손 세정제가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근데 단순히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온 침 속에 바이러스가 눈으로 들어가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라면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만큼 효과적인 예방법이 맞습니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휴대용 손 세정제를 대안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나 더 짚어보면 60대 이상의 연령대만 중증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고령자는 평소 앓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 치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자도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만 위험하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15년 메르스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인해 젊은 환자도 증상이 심각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것은 신종 감염체가 체내에 들어와서 면역계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돼 정상세포를 망가뜨리는 건데요.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이 건강한 젊은 사람도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정상세포가 망가지면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나이와 상관없이 분명히 주의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인 부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확산할 것인가, 이게 가장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안팎의 전망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스를 퇴치한 영웅으로 불리는 중국 호흡기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네.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오는 4일부터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소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우한 내에서만 감염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이나 7월까지 가야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각국 보건당국의 방역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따라 이 같은 예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 보자면 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1339에 신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화가 빗발치자 인력을 충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신고받는 1339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했습니다. 예. 상담 인력을 27명에서 46명으로 일단 늘렸고, 다음 달 중순에는 150명까지 추가 배치할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충원 인력은 한 대기업 계열 위탁 운영업체를 통해서 모집이 됐는데요. 예.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라면서 초보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상담 인력은 신고 내용을 듣고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관에게 연결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초보자에겐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공고는 일단 이런 지적 때문에 내려진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는 서류 평가나 면접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신뢰도에 조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차 감염 차단으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 일인 만큼 무엇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기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틈타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무려 10배나 오른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마스크 구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때를 노린 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형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마스크 30개에 25만 9천 원, 즉 개당 8천 원대로 돼 있는데 3개를 구입하면 1개당 11,000원이라며 30% 정도 급등한 가격이 써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노한 소비자가 상품 문의란에 가격 숫자에 0~1개가 더 붙은 거 아니냐라고 묻자 판매 가격이 공급 가격에 따라 변동된다. 해당 가격은 정상 책정됐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오픈마켓에선 2만 5천 원 정도 하던 마스크 50매가 5만 4천 원대로 올랐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하루 사이 2배가 훨씬 넘게 오른 겁니다. 마치 금액 마지막에 숫자 0을 하나 붙인 걸로 착각할 만큼 10배 이상의 가격을 게시해 놓은 상품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마스크 주문 취소 건과 관련해 40건이 넘는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마켓 쿠팡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늘면 일정 가격이 오르는 건 합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도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 부처들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정치권에선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대책 마련에 나서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 교민과 유학생 송환 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보건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애초 외교부는 의심 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증상자도 데려오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국내 4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 수를 놓고 다른 집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택시는 96명이라고 밝혔지만 질병관리본부는 3시간 뒤
17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손발이 안 맞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 우려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을 방치해 검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송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성급한 논란은 자칫 국민과 경제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의 정치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4명. 그런데 이들의 이동 경로 중 카페와 식당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곳은 굳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데 반쪽짜리 정보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일산 지역의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특정 장소에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일명 카더라가 사실인지를 묻고 댓글로 갑론을 박을 벌입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4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중 편의점과 의료기관 등은 공개됐지만 일부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정부는 밀접 접촉자가 없어 상대적으로 감염 확률이 낮은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에 오염이 가능하긴 한데요. 바이러스가 환경 자체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소독이 되면 거의 사멸하기 때문에요. 감염될 확률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조금 다들 불안해하는 추세고 구체적인 장소를 조금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좀 더 건강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망설 등 일부 가짜뉴스까지 떠돌고 있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방역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올라온 지 2달여 만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기소된 13명에겐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출석을 연기해온 황운하 전 청장과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선거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울산시 공무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열린 대검 주례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마지막까지 이들의 기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참석자들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가 결정되기 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를 두고 정의도 대검 감찰 2과장이 선거 개입 의혹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한 겁니다. 중앙지검에 이어 서울 동부지검도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의 공범으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와 후보 단일화, 공약 설계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출석에 앞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바른미래당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실용적 중도 정당이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면
한국 사회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도신당 창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독자 세력화에 나선 안 전 의원이 야권 통합 논의에 참여할지가 4.15 총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은 멀지 않은 시장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이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휠체어 전용 퀵보드가 곧 시중에 판매될 전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거리. 3륜차처럼 생긴 휠체어가 비장애인들 사이로 거리를 활주합니다. 심지어 미국 대륙 횡단까지 성공한 휠체어용 전동 보조 키트. 우리 기술로 만든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식 판매처도 구입처도 아직은 없습니다. 의료기기인 휠체어에 장착하는 전동 모터가 달린 보조기기인데 아직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팀에 문을 두드렸고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앉아본 휠체어지만 금세 퀵보드처럼 생긴 보조 키트를 결합하고 운전까지 성공합니다. 안 되면 편하네요. 굉장히. 5초도 안 걸려 결합과 분리가 될 뿐 아니라 한 번 충전으로 40km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전동 휠체어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장애인 혼자서도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유럽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로 가격도 대폭 낮췄습니다. 앞으로 더 이게 좀 발전돼서 정식적인 의료기기를 허가받고 나중에는 국내에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 품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올 상반기 중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이른바 엄마부대 대표가 옛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 대표는 집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파탄낸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되면 여행객 편의를 높이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요. 케냐 사람들에게 꼭 맞는 휠체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흙먼지를 날리며 쌩쌩 굴러가는 휠체어. 옆으로도 살짝 기울여 타볼 수 있고요. 잔디 언덕도 문제 없는데요. 케냐에 사는 이 남성은 배터리를 장착시킬 수 있는 전동 휠체어를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는데요. 노트북 등 다 쓰고 남은 전자기기에 부착돼 있던 배터리들을 다시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케냐 도로에선 수입 휠체어가 다니기 쉽지 않은데요. 흙이 깔려있는 길도 많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휠체어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하네요. 오늘 출근길도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보다는 포근한 겨울 날씨입니다. 예년 수준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선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영상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봄이 오나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아직 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초에 들어서면서 다시 추워지겠고 입춘을 지나서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 내륙에서도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부지방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3.2도, 안동 0.5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5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역시 낮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이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